이번 강의 주제는 세계 농식품 정책의 과제와 전망입니다. 세계적으로 농식품 정책이 어떠한 이슈를 갖고 있으면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 농식품 정책의 고민을 갖다 본 상태에서 한국 농업의 어떠한 희망과 발전은 어떠한 방향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계 농식품 정책은 최근에 농식품 정책이 여러 가지 통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 무역이 자유화됨에 따라 전 세계가 같은 서로 연관관계가 굉장히 깊어져 가고 있고요. 또 한편 농업과 식품산업, 또 농업과 환경, 농업과 수산업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과 관광산업, 스위스 같은 데서 농업과 관광산업이 굉장히 밀접화되고 있고요. 또 한편 우리가 라운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서 WTO 체제하에 세계무역기구 하에서는 생산과 가격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을 주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의 중립적인 직접 지불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농업인들에 대한 소득을 갖다 그냥 럼프섬으로 주는 이러한 생산 중립적인 직접 지불제. 또 한편 최근에 이슈라는 것은 세계화, WTO 체제하에서 세계화와 더불어 세계화가 추진되고 있지만은 세계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이 또 경제적인 이해가 맞는 국가들끼리 FTA를 추진한다든가 지역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고 식품 안전과 식량 안보가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식품 안전이라는 것은 최근에 어떤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라든가 광우병 이러한 사태로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지만 식량 안보는 최근에 2007년 이후에 곡물 가격과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제는 농업이라는 것이 과거의 agricultural sector, farm sector 개념에서 food system, 그러니까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부터 소비자가 이루는 모든 과정을 같이 연결하는 식품 시스템 하에서 농업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정책의 통합입니다. 우선 국제적으로 농식품 정책이 통합되고 있습니다. WTO 출범 이후 농식품 정책이 표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WTO의 규정에 맞게끔 정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농식품 정책이 거의 유사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또 한편 농식품 정책이 개별적인 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뭄이 들게 됨에 따라서 러시아가 밀의 수출을 금지하게 되면은 러시아의 정책이 전 세계의 곡물 가격을 급등하고 전 세계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 호주의 홍수가 남에 따라서 호주의 쌀이라든가 밀 생산이 굉장히 축소됨에 따라서 국제금물 가격이 상승하는 등 한 나라의 농업 문제는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최근에 있어서는 농업과 식량, 식품, 환경 분야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라는 것은 항상 푸른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하고 영향을 갖고 있고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직접적인 식품의 원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간의 통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수요 상승, 그리고 곡물 가격이 상승되는 등 환경에 대한 관심과 또 식량, 곡물에 대한 연계성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농림수산부 이름을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그러니까 환경, 식품, 농촌부, 한국에서도 우리나라도 이름을 농림수산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고 웰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서 유기농 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어서는 로하스라는, 그러니까
그 2000년대에 들어서 라이프스타일 오브 더 헬스 앤드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러니까 그 기존에 갖고 있는 건강이나 웰빙에 더해서 사회나 환경을 추가해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소비를 강조하는 로하스 로고를 갖다 굉장히 도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표준협회에서 이러한 환경이라든가 건강을 고려하는 제품에 대해서 로하스 마크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만드는 모든 공산품, 그리고 농산물 식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서 저희가 이렇게 농식품 정책이 다른과 환경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통합된과 동시에 그 농업 정책의 수단이 굉장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WTO의 규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쌀의 가격 지지라든가 정부 수매제도 같은 것은 결국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디커플드 디렉트 페이먼트가 굉장히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보조금인데요. 생산이 정부가 농업인한테 소득 보조를 주는데 생산이나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득 보조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산 중립적인 직접 지불 제도는 가격 지지 등 시장을 통한 간접 지지보다는 직접적으로 소득을 지지할 수 있고 시장 왜곡이 적습니다. 단점으로서는 생산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서 그 소득 보조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또 한편 이를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모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세농이라든가 경쟁력이 낮은 농가가 농촌에 잔류하게 되는 농업 구조 정책과 모순될 가능성이 있고, 정부가 높은 관리 비용이 많고 또 다른 부분 농업 이해 부문과 계층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최근에 생산 중립적인 직접 지불제가 매년 확산되고 있고요. WTO에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WTO의 생산 중립적 직접 지불제 허용에 따라서 각국이 생산 중립적인 직접 지불제를 갖다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의 가장 이슈라는 것은 글로벌 세계화와 지역화가 충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WTO의 도하 개발 아젠다, 도하 라운드가 굉장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 타결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WTO라는 것은 모든 협상 분야, 10개의 협상 분야가 156개의 모든 회원국들이 합의하에서 타결이 되는 건데, 이렇게 타결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싱글 언더테이킹이 한 데로서 그 WTO가 공전을 거듭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무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FTA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화와 FTA가 충돌하는, 세계화 지역화가 충돌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슈로서는 식품 안전과 식량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원산지가 다양화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원산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검역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식량의 대외 의존도도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제 곡물 회사라든가 해외 협력을 강화하고, 식량 저급 위기 시에 식량 자급률을 100% 자급할 수 있는 식량 위기 시 식량 자급 방안 같은 것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있어서는 쌀 중심의 전통 식단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시 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에 한국형 식생활 교육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편 과거와는 달리 농업이라는 것이 하나의 농산물 생산하는 단계에서 범위를 넘어 농업과 식품 유통업 관련 산업을 포괄하는 푸드 시스템 하에서 농업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식품 산업이 굉장히 연계가 강화되고, 농민들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포장이라든가 가공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푸드 시스템 전체로서 농업이나 농촌 문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도 기업화,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최근에 식품산업 클러스터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자체가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한 2%에 불과하지만 식품 전체 시스템은 15% 이상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농산물과 식품의 부가가치를 동시에 높임으로써 농업인을 소득화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잘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에 선진국에서는 농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농업은 나노공학, 우주산업처럼 미래를 여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인류가 충분히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이라는 것이 미래를 여는 산업이다. 빌 게이츠는 우리는 배고픔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농업이라는 건 최상의 과학에 기초하는 산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것은 농업은 현재 도전도 겪고 있지만 또 한편 막대한 경제적인 기회를 줄 수 있는 앞에 기회의 땅이다. 그래서 농업이라는 것이 같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농업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세계적인 농업이라든가 농업 정책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농식품 산업은 어떻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것인가? 한국 경제의 불황 탈출을 위해서 농업도 신성장 동력화될 수 있습니다. 한류와 K-팝 열풍이라는 것은 농식품 산업의 세계화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동경에서는 신호어구를 중심으로 해서 한류타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류타운의 중심이라는 것은 한식의 세계화하고 한식을 중심으로 한 한류 문화입니다. 또 한편 현재 국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내 유휴 자원을 고용하는 고용산업으로서 농업이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 측면에 남아도는 청장년이나 노년층의 실업을 완화하고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유휴 토지나 노동력을 식량과 에너지 생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라는 것이 이제는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에서 벗어나서 친환경 생명 산업으로서 농업과 식품 산업을 연계해서 한류 문화를 중심으로 한 한식 세계화를 통해서 새로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